이튿날 유치원을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갑자기 어제 벽장 속에 숨었다가 어머니를 몹시 울게 했던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찌 부끄러졌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될 텐데 무엇을 갖다 드리면 기뻐할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문득 유치원 안에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 있던 꽃병이 생각이 났어요. 그 꽃은 개나리도 아니고 진달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꽃은 나도 잘 알고 또 그런 꽃은 벌써 피었다가 져버린 후였습니다. 무슨 서양꽃이려니 하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꽃을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그 꽃을 가져다 드리면 어머니가 몹시 기뻐하려니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로 유치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잠깐 어디를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그 꽃을 두어 개를 얼른 빼들고 다림질쳐 나왔지요. 집에 오니 어머니는 문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안고 들었습니다. 그 꽃은 어디서 났니? 퍽 곱구나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엄마 드리려고 유치원에서 가져왔다고 말하기가 어찌 몹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잠깐 망설이다가 있고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줘 하고 불쑥 말해버렸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나도 모르지요.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엇에 놀란 것처럼 화다다닥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어머니 얼굴이 그 꽃보다 더 빨갛게 되었습니다. 그 꽃을 든 어머니 손가락에 파르르 떠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이나 한 듯이 방 안을 휘 한번 둘러보더니 오키야 그걸 받아오면 안 돼 하고 말하는 목소리가 몹시 떨렸습니다. 나는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그처럼 성을 낼 줄을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성을 내는 것을 보니까 그 꽃을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고 아저씨가 주더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참 잘되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성을 내는 까닭을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을 낼 바에는 내게 내는 것보다 아저씨에게 내는 것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있더니 어머니는 나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오키야 너 이 꽃 얘기 아무도 하지 말아라. 아무 보고도 하지 마라 응? 하고 탈러 주었습니다. 나는 하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여러 번 까닥였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을 곧 내다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만 내다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마 퍽 여러 밤이 자도록 그 꽃은 거기에 놓여 있어서 마지막에는 시들었습니다. 꽃이 다 시들 때 어머니는 가위로 그대를 잘라버리시고 꽃만을 찬송과 갈피에 곱게 끼워두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꽃을 갖다 주던 날 밤에 나는 또 사랑에 놀라 나가서 아저씨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저씨 몸이 흠칫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기울입니다. 나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풍금 소리. 그 풍금 소리는 분명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풍금을 탔나 보다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뛰어왔습니다. 안방에서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음력으로 보름께나 되어서 달이 대낮같이 밝은데 은빛같이 회인 달빛이 방 한 절반을 가득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풍금 앞에 앉아서 고요히 풍금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이 지금 6살밖에 안 되었지만은 하여튼 어머니가 풍금을 타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도 풍금을 더 잘 타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마는 어머니가 내가 곁에 온 것도 깨닫지 못하는지 그냥 까딱 아니하고 앉아서 풍금을 탔습니다. 조금 있더니 어머니는 풍금곡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나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도 목소리가 훨씬 더 곱고 또 노래를 훨씬 더 잘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어머니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도 은실을 타고 별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오래지 않아 목소리는 약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노랫소리, 그에 따라 풍금의 가는 소리도 파르르 떠는 듯 했습니다. 노랫소리는 차차 가늘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사르르 없어져 버렸습니다. 풍금소리도 사르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고요히 다시 일어나더니 옆에 섰던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다음 순간 어머니는 나를 안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꾹꾹 나를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을 한 박 받은 내 어머니 얼굴은 몹시도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천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새하얀 두 뺨 위로는 쉴 새 없이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 나도 갑자기 울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 하고 나도 훌쩍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오키야, 응? 한참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오키야, 난 너 하나면 그뿐이다. 엄마, 어머니는 다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새하얀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 내게 주었습니다. 오키, 이거 엄마 갖다 드리고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응? 나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자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두고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거 지난달 밥값이래 하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자다가 깨난 사람처럼 하고 놀라시더니 또 금시에 백지장같이 하얗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봉투 속으로 들어갔던 어머니의 파들파들 떨리는 손가락이 지전을 몇 장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에 약간 웃음을 띠면서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어머니는 무엇에 놀랐는지 흠칫하시더니 금시 얼굴이 새하얘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지점 몇 장 외에 네모로 접은 하얀 종이가 한 장 잡혀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결심을 한 듯이 입술을 악물고 그 종이를 차근차근 펴들고 그 안에 쓰인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무슨 글이 쓰여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으나 어머니는 그 글을 읽으면서 금시 얼굴이 파랬다 말겠다 하고 그 종이를 든 손은 이제는 바들바들이 아니라 와들와들 떨려서 그 종이가 부석부석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그 종이를 아까 모양으로 네모지게 접어서 돈과 함께 봉투에 돌을 넣어 반지꼬리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멀거니 앉아서 전등만 쳐다보는데 어머니 가슴이 불룩불룩합니다. 나는 혹시 어머니가 병이 나지 않았나 하고 염려가 되어서 얼른 가서 무릎에 안기면서 엄마 잘까?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뺨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술이 어쩌면 그리도 뜨거운지요. 마치 불에 달군 돌이 볼에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잠을 자고 나서 잠이 채 깨지 않았으나 어렴풋한 정신으로 옆을 쓸어보니 어머니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어렴풋한 정신으로 옆을 쓸면 어머니의 보드라운 살이 만져지지요. 그러면 나는 다시 잠이 들어버리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잠은 다 달아나고 눈을 번쩍 뜨고 고개를 돌려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불은 안 켜졌지만 어슴푸레하게 밝습니다. 뜰로 하나 가득한 달빛이 방 안까지 희미하게 밝음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의목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옷을 넣어두고 가끔 어머니가 꺼내서 쓸어보시는 그 장롱문이 열려 있고 그 아래 방바닥에는 흰옷이 한 무더기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롱을 반쯤 기대고 자리옷만 입은 어머니가 주춤하고 앉아서 고개를 위로 쳐들고 눈을 감고 무엇이라고 입술로 소근소근 외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기도를 하고 있나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어가서 어머니 무릎을 뻐개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무얼해? 어머니는 소곤거리기를 그치고 눈을 떠서 한참을 나를 부끄러움이 쳐다보십니다. 오키야, 응? 가서 자자. 엄마도 같이 자. 그래, 엄마도 같이 자. 그 목소리가 어째 싸늘하다고 내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옷들을 한 가지씩 들고는 가만히 손바닥으로 쓸어보고는 장롱 안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장롱에 넣곤 하여 그 옷을 넣은 다음 장롱문을 닫고 새로 채우고 그리고 나서 나를 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기도하고자?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밤마다 재워줄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기도는 주기도문 뿐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도 모르지만 어머니를 따라서 자꾸자꾸 해보아서 지금에는 나도 주기도문을 잘 외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젯밤 잘 때에는 어머니가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잤던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 내가 기도할까? 하고 말하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너무도 슬픈 빛을 띠고 있어서 그만 나도 가만히 아무 소리 없이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자. 하고 어머니가 고요히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기도해. 하고 나는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하는 보드라는 음성이 듣고 싶어져서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어머니는 고요히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름을 거룩히 빛나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영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이렇게 어머니는 자꾸 되풀이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막히지 않고 줄줄 외는 주기도문을 글쎄 어머니가 막히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자꾸만 되풀이하는 것을 난 참다 못해서 엄마 네 맞아 할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고 내가 끝을 마쳤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이나 가만히 있다가 오랜 후에야 겨우 아멘 하고 속삭였습니다. 요새 와서 어머니의 하는 일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도 퍽 유쾌하였습니다. 밤에 때로는 풍금을 타고 또 때로는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실 때에는 나도 너무도 좋아서 가만히 어머니 옆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독창은 소리 없는 울음으로 끝을 맺는 때가 많은데 그럴 때면 나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안고 내 얼굴에 돌아가면서 무수히 입을 맞추어 주면서 엄마는 오케 하나뿐이면 그뿐이다. 그렇지? 하시면서 언제까지나 웃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요일날, 그렇지요. 그날이 유치원 방학하고 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고 예배당을 그만두었습니다. 사랑해서는 아저씨도 어디 가고 외삼촌도 어디 가고 집에는 어머니와 나 단둘이였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군요. 오키야 너 아빠 보고 싶니?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도 아빠 하나 있으면 하고 나는 혀를 까불고 어리광을 부려가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천장만 바라보시더니 오키 아버지는 오키가 세상이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오키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오키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오키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사람들이 욕을 해. 오키 어머니는 환영년이다. 그러고 세상이 욕을 해. 오키 아버지는 죽었는데 오키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도 하지.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한단다. 그리 때문에 오키는 언제나 손가락질 받고 오키는 커도 시도 훌륭한데도 못 가고 오키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도 에이 그까지 환영년의 딸. 그러고 남들이 욕을 한단다. 그렇게 어머니는 혼잣말 하시듯 드문드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오키야 하고 부르십니다. 응? 오키는 언제나 엄마 곁에 안 떠나지? 오키는 언제나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는 엄마가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가 유치원 졸업하고 소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도 오키가 조선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살지 응? 엄마 엄마만큼 사랑하니? 이만큼 하고 나는 두 팔을 벌려보았습니다. 얼만큼? 그만큼? 언제나 오키는 엄마만 사랑하지.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또 올까 겁이 나서 엄마 이만큼 하면서 두 팔을 짝짝 벌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오키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다.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응? 어머니는 나를 당기어서 꼭 껴안고 내 가슴이 막혀 들어올 때까지 자꾸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밥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주셨습니다. 댕기를 새 댕기로 들여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든 것을 새로 꺼내주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 하고 물으니까 아니 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풍금 옆에서 내리어 새로 다린 하얀 손수건을 내리어 손에 쥐어주면서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건 아저씨 갖다 드리고 와. 응?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을 갖다 드리고 이내 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접어진 손수건 속에 무슨 발칵발칵하는 종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마니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방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봤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나보러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파래졌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징글징글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손수건을 봤더군요.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서 안방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었군요. 나는 풍금 옆으로 가서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조용히 풍금을 타십니다. 무슨 곡조인지 몰라도 어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야요.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면서 여러 밤을 자고 난 뒤 어느 날 오후에 나는 오래간만에 아저씨가 방을 가보았더니 아저씨가 짐을 싸느라 분주하겠지요. 내가 아저씨에게 손수건을 갖다 드린 다음부터는 왠지인지 아저씨가 나를 보아도 언제나 퍽 슬픈 사람, 무슨 근심이 있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어서 나도 그리 자주 놀러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줌을 꾸리는 것을 보고 나니 나는 놀랐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오? 멀리 간단다. 언제? 오늘 기차 타고. 응? 기차 타고? 갔다가 언제 또? 아저씨는 아무 대답도 없이 서랍에서 예쁜 인형을 하나 꺼내 내게 주었습니다. 오키 이거 가져. 오키는 아저씨 가고 나면 아저씨 이내 잊어버리고 말겠지? 나는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아니 하고 얼른 대답하고 인형을 안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것 봐 아저씨가 이건 나 줬다오. 아저씨가 오늘 기차 타고 먼 데로 간대. 하고 내가 말했으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십니다. 엄마 아저씨 왜 가오? 학교 방학했으니까 가지. 어디로 가오? 아저씨 집으로 가지 어디로 가. 갔다가 또? 어머니는 대답이 없습니다. 난 아저씨 가는 건 나쁘다 하고 입을 총긋 했으나 어머니는 그 말에 대답 않고 오키야 벽장에 가서 달걀 몇 알 남았나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깡충깡충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걀은 6알이 되었습니다. 6알! 나는 소리쳤습니다. 다 가지고 이리 오너라. 어머니는 달걀 6알을 다 삶았습니다. 그 삶은 달걀 6알을 손수건에 싸놓고 또 반지에 소금을 조금 싸서 한 귀퉁이에 넣었습니다. 오키야, 너 이거 아저씨 갖다 드리고 가시다가 착한에서 잡수시랜다고. 응? 그날 오후에 아저씨가 떠나간 다음 방에서 아저씨가 준 인형을 업고 자장자장 잠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들어오시더니 오키야, 우리 뒷동산에 바람이나 쐬러 갔다 올까? 하십니다. 가 하면서 나는 좋아 덤비었습니다. 잠깐 다녀올 터이니 집을 보고 있으라고 외삼촌에게 이르고 어머니는 내 손목을 잡고 나섰습니다. 엄마 나 저 아저씨가 준 인형 가지고 가? 그러렴. 나는 인형을 안고 어머니 손목을 잡고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동산을 올라가면 정거장이 빤히 보입니다. 엄마 저 정거장 봐 기차는 없군.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서 계십니다. 타르르 바람이 와서 어머니 못이 치맛자락을 산들산들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어머니는 다른 때보다도 한층 더 예쁘게 보였습니다. 저편 산 모퉁이에서 기차가 나타났습니다. 아 저기 기차 온다 하고 나는 좋아서 소리쳤습니다. 기차는 정거장에 잠시 머무르더니 금세 뻑 하고 소리를 지르며 움직였습니다. 기차 떠난다 하면서 나는 손뼉을 쳤습니다. 기차가 저편 산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둘뚝에서 나는 연기가
하늘 위로 모두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 어머니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뒷땅장에서 내려오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이때까지 뚜껑을 늘 열어두었던 풍금 뚜껑을 닫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 쇠를 채우시고 그 위에다가 이전 모양으로 반지꼬리를 얹어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는 찬송가를 맥없이 들고 뒤덕뒤덕 하시더니 빼빼 마른 꽃송이를 그 갈피에다 집어내리시고는 오키야, 이건 내다 버려라 하고 그 마른 꽃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 꽃은 내가 유치원에서 갔다가 어머니께 드렸던 꽃입니다. 그러자 옆 대문이 삐걱거리더니 달걀 사소 하고 매일 오는 달걀장수 노파가 달걀 광주를 이고 들어왔습니다. 이젠 우린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하시는 어머니 목소리는 맥이 한 푼 없이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이 말씀에 놀라서 때를 좀 써보려고 했으나 석양에 빤히 비친 어머니 얼굴을 볼 때 그 용기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주신 인형 귀에다가 내 입을 갖다 대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얘 우리 엄마가 거짓풀이 썩 잘하누나. 내가 달게 좋아하는 줄을 알면서 생 먹을 사람이 없대구 때리 좀 쓰다 싶었지만 우리 저 엄마 얼굴 좀 봐. 어쩌면 저리도 특파라졌을까? 아마 어디 아픈 데가 있나 보다. 이라고요.